네, 우리 햇셋시아 가족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성적? 아니면 외향적? 네. 바깥 세상에서 능숙한 사회인으로 살아남으려면 외향적인 척 지내야 하는 게 또 우리 사실상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나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최고의 멘토를 모셨어요. 어렵게. 네, 아시아에서 380만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나우제주 기획으로 오늘 마련했어요. 지금 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작가님 오늘 나우제주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이미 또 팬분들도 많으셔서 함께 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나우제주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제주에 와서 나우제주 네.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네. 반갑고요. 네. 저는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강의하는 모습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도 열어두고 있어요. 저희 JRBS 홈페이지 라디오 온에어 누르시면 우리 남인숙 작가 보실 수 있어요. 반가워요. 네. 자, 오늘 여러분께 궁금한 내용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시간 될 때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에세이와 소설, 또 동화 여러 장르의 글을 활발하게도 집필하고 계신데요. 대표작으로는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이 책 보고 많이 네, 멘토 삼았다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라는 책. 특히 아시아에서 380만 부나 판매된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여성 멘토로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자,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이 책이 특히나 이렇게 사랑을 크게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일단은 네. 그렇게 이야기들을 네.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네. 뭔가 책을 통해서 실용적인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네. 경박하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이전부터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자랐는데 네. 굉장히 세상에 많이 부딪히면서 20대를 보냈는데 그 네네. 책이 아주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좀 써주고 싶다. 네. 동생들에게. 네네. 그런 간절함이 책에 반영이 됐고 또 그게 나름대로 신선했고 네. 또 한국에서만 신선했던 게 아니고 네. 아시아 전체 여성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자기계발서나 뭔가 메시지를 이야기해주는 책들은 네. 남녀 공통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인류가 쭉 문화를 만들어 온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네. 남녀 공통이라는 거는 남성 위주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인문학이 네. 그렇게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여성에게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쓰니까 또 다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런 정말 언니가 동생에게 해주는 애정어린 이야기들, 그 마음들이 전해진 것 같아요.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네, 큰 사랑 받았고, 오늘은 저희가 이 책 중에서 2019년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책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으셨어요? 이 책은. 네.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네. 그것도 좋다. 좋다. 이 네.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보통 사회생활을 할 때 네. 내가 내성적이면은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네. 갖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나는 속 깊이는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 별로 없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대부분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네. 한국인들의 한 네. 80% 이상이 내향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그 내향성이라는 거의 의미가 네. 오래 전하고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을 한 이후하고 네. 그 전하고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요? 예. 그 전에는 네. 조금 이렇게 말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잘 나서고 활발하고 이런 사람을 외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요새는 타고난 그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경향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하고 활발하고 이런데 네. 사람들만 만나면 지쳐서 집에 가면 그냥 쓰러져 자는 거예요. 네네. 약속 취소되면 굉장히 좋고, 네. 보기에는 성격 좋아 보여요. 네네. 그런데 의외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만났을 때는 말도 별로 안 하고 조용하고 좀 그래 보이는 사람인데 네. 의외로 낯선 환경에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네.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데에도 장벽을 안 느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회화의 과정에서 자기의 태도를 그렇게 결정한 거고 네. 외향인의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난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내가 뭐 가면을 써서 네. 무슨 되게 외식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네, 그런 네. 거를 죄책감 느낄 필요가 없고요. 없고 네. 외향적으로 이제 기질을 타고났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사회성에서 시킨 거죠. 여기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책을 보면서 저도 많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내 얘기야, 내 얘기야. 이러면서 저도 책을 열심히 봤는데, 우리 작가님도 이렇게 나와서 방송에서 유튜브라든지 강의하시는 모습 보면, 진짜 외향적이고 되게 활달하시고, 뭐, 주저없이 이야기 잘하실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거든요. 책을 보면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죠? 네. 이런 내향적인 스타일이라는 거죠. 우리 네. 작가님도. 네. 내향인, 외향인이 네. 이렇게 칼같이 나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칼같이. 네. 칼같이 그렇게 반쪽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거, 이 사람은 이거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나뉘지는 않고 네. 누구나의 안에 외향성과 내향성이 비중만 다를 뿐이지 다 존재를 있다.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비중이 더 큰 사람, 네. 더 작은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내향적 기질이 좀 많은 쪽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전혀 그렇게 모르겠는데요, 또. 네. 이게 아마 20대 초반의 제 모습을 보시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화되면서 조금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내향적인. 네. 이런 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위로도 받으실 것 같은데, 앞서서 아까 우리 작가님이 그랬어요. 약간 시대가 요즘에는 자기 PR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홍보해야 된다고 나가서, 이렇게 해서 너 어떻게, 우리 어릴 때도 사실, 가게 같은 데 가서 뭐 좀 주세요. 이런 거 엄마들이 일부러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잘 못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그런 말도 못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정확히 제가 어릴 때 듣던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시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릴 때 진짜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살면서 약간 외향적인 사회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그렇고요. 약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조금 더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약간 내 답답함과 그 극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민이시고. 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외향적이어서 비즈니스 할 때도 좀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네. 그 사람도 내향인인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사회화가 되는 과정에서 네. 자기의 내향성을 꺼내서 쓰는데 능수능란해진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향인들이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네. 함께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고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할 때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 상황에서 꺼내서 이 에너지를 써야겠다라고 네. 정해두고 그만큼을 쓰고 쉬고 이런 게 훈련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에너지는 좀 더 필요하겠네요. 쉬는 에너지가. 네. 그렇죠. 그런데 또 반면에 네. 우리가 부러워하는 외향인들. 네네. 외향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비즈니스 할 때라든지 사람들과 좀 어려운 교류를 해야 할 때. 네. 그때도 어려움을 느끼는 게요. 네. 이분들은 내향인들하고 반대예요. 네. 선을 긋고 이성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조심하느라고 긴장을 하느라고 또 에너지를 쓰세요. 그분들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 네. 잘못 넘어가서 실수해서 사고도 좀 치고요. 또 또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또 에너지를 쓰게 되고. 네. 신경 쓰는, 그러니까 약간 신경 쓰는 부분은 다르지만 각자 자신에 맞게 에너지들이 많이 필요한 거군요. 그럼 자신에게 맞게 에너지나 이게 비축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선 방송 들으면서, 그럼 내가 내향적인 사람인가? 외향적인 사람인가? 좀 애매할 때도 있어요. 확실히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 간단하게 측정해 볼 만한 뭐 내용이 있어요? 소개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뭐 요즘 유행하는 MBTI 네, 뭐 네. 이걸 해도 내향 성향이 나오잖아요. 네네.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그것도 검사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분들이 꽤 맞아요. 있으세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향성에 대해서 그냥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은 한번 정말 사회화되기 이전의 내 모습이 어땠나. 그걸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네네. 초등학교 한 저학년? 그 정도 이전까지 내가 어떤 아이였지? 네네. 한번 그렇게 되돌아 보시면은 네. 그 모습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얼추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네. 보통 아무리 외향적인 아이들이어도요. 네. 내가 이렇게 있으면은 왕따가 되지, 친구 못 사귀지,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네. 사회성을 아무리 어린 애들이라도 발휘를 해요. 발휘를 해서 친구를 막 사귀는군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네. 생각이 아예 없었을 때. 네. 아주 없었을 때, 어렸을 때 내 모습이 어땠었나? 네.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 성향을 측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네,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친한 사람이거나, 만났는데 뭔가 좀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뭔가 힘들어 보여. 나에게 다 얘기해. 툭 털어놓고 얘기하면 다 힘이 될 텐데 왜 얘기를 안 해? 이럴 때도 있고요. 너는 나에게 참 너의 속마음을 얘기를 안 해? 나는 다 얘기하는데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기를 안 하고 싶다기보다 약간 그 마음이 그죠?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친하고 안 친하고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것도 약간 성향 차이인가요? 어떤가요? 네. 성향 차이죠. 네. 내향인들의 특징이 네. 일단 모든 면에 있어서 감각에 예민해요. 네. 아주 예민하고요. 어떤 면에서 또 예민하냐면 내가 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상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타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더 조심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타이밍을 놓친단 말이에요. 정리가 되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다 끝났고요. 지금 그 이야기하면 약간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타이밍이 안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자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죠. 그때 그 이야기 할 걸. 할 걸, 그제서야. 네. 그런데 또 그게 있어요. 네. 그럴만 하니까 얘기를 못해서 또 결과적으로 장점인 상황도 꽤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말을 먼저 못 꺼낼 정도로 예민한 내향인이라면 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네. 상황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요. 네. 이분들은. 극단적이면. 예.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그냥 얘기를 못해서 상황이 안 일어난 게 더 이익인 그런 게 돌아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주변에서 조금 기다려주고 이렇게 참아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자꾸 닥달하는 분들 계세요, 주변에서.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자기만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 두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든다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나 지금은 생각 중이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 하고 시간을 네. 좀 정확하게 정해 두면은 상대방의 기분이 좀 덜 나쁘거든요. 네, 네. 내일 1시에 내가 얘기할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더 기분이 덜 나쁘죠. 네. 그렇네요. 맞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네. 다음부터는 또 더 상하게 되는 거고. 네,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네. 그 약속을 지킨다. 네. 이러면은 주변에서 다 그 캐릭터를 이해를 하게 되죠. 하고 기다려주겠네요. 네.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 주변에도 아니면 본인이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많이 고개도 끄덕끄덕 거리실 것 같은데 보통 내성적인 분들이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이러면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손해보는 거 아니다라고 아, 아니다. 예, 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항상 인생을 관찰하면서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점점 쌓여가고 있죠. 아, 작가로서 25년을 살았고요. 25년. 네. 그 글을 써가면서 생각도 쌓고 네. 데이터도 쌓고 네.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과정도 이렇게 지켜본단 말이에요. 네, 네. 제 삶도 지켜보고요. 네. 근데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음. 그렇게 할 말 다 못하고 사는 게. 네. 아니, 물론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네. 다 참는 게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닌데 아니고, 네. 그 사소하게 뭔가 서운했던 거, 기분 나쁜 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렇게 스쳐가는 말들 중에서 네. 그래도 한 80%? 그 정도는 그냥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았던 네.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꼭 살아야 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은 비율을 바꾸면 되겠죠. 뭐 5대 5나 네. 2대 8 이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네. 그 후폭풍은 본인이 감당을 하는 거죠. 아, 그 에너지도 그렇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로 위로가 되네요.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살아도 손해 아니다. 네. 그리고 약간 흔히들 그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자세한 이야기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책, 네. 여러분께 좀 추천하고 싶고요. 사회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럴 때마다 세화시켜서, 온시켜서 약간 자신의 그런 쪽 방향으로 에너지를 두고 생활하다가 또 방전되면 또 충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사실 잘 잡히기 전까지는 힘들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 남희수 작가님, 지금 우리 제주의 애청자분들에게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관련해서 좀 정리하면서 얘기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짧네요. 네. 네, 여러분 네. 그냥 생긴 대로 사셔도 됩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네. 좀 더 뭐 얘기해 주실 건 없으세요? 네. 예, 외향인이면 외향인인 네. 대로, 내향인이면 내향인인 대로 네. 본인들 각자가 다 힘들어요. 어차피 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네. 사회화가 되는 과정. 좀 네. 더 우리가 사람답게, 어른답게 네. 그렇게 되는 모습에는 다 노력이 필요한데 네. 그게 특별히 내향인이라고 해서 노력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삶에 대해서 과제가 있고 네. 그걸 하루하루씩 조금 더 성실하게 다가가고 조금 내 본성에서 벗어나서 한 발짝만 용기를 내보면 네.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네.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게 참 많이 위로가 되네요.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 생긴 대로 여러분 살아도 됩니다. 라는 이야기보다는 좀 바꿔야 돼. 너 이 세상 힘든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온 세대이기도 하고 네. 많이 그랬을 텐데 내 생긴 대로 네, 살아도 된다 하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극소심녀입니다. 내일 모레 40인데 오늘 라디오 들으며 고개 끄덕이며 깊은 공감합니다. 우리 027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네,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그래요. 여러 가지로 좀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남희수 작가 모시고요. 또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진짜 힐링된 것 같아요. 기회 되면 제주에서 지금 오늘까지인가요? 어떻게 약간 한 달 살기? 제주에서 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언제까지 제주에 계세요? 내일 떠납니다. 내일 떠나세요? 제주에서 잘 충전은 있다가. 많이 하셨어요? 네, 충전 많이 했고요. 네. 서울이 지금 굉장히 춥다고 들었는데 네, 네. 뭐 여기 제주 분들도 추워하시더라고요. 근데 별로 추운지 모르시겠었어요? 바람이 이 정도 추위는? 네, 바람은 좀 불지만 그 네. 바람의 온도마저 따뜻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또 좋은 에너지 받으시고 또 좋은 작품으로 우리에게 또 보답해 주시겠네요. 네. 네,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글쓰기를 다 하고 네. 예, 출판사에 보내고 여행을 떠나온 거였어요. 그랬어요? 네. 봄과 함께 새 책이 찾아옵니다. 어떤 책일지 그때 기회 되면 또 제주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책 들고 새 책 들고. 진짜요? 우리 나우제주 여러분에게도 또 좋은 선물 되면 좋겠어요. 연락 주세요. 바로 네, 또 모시고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저희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